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3남매 키우는 엄마이면서 3남매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사랑해서 지금 런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어렸을 때는 수학, 과학 좋아했으니까 약대 가서 약사가 되었고 약대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할 때 찾아보다가 친구랑 같이 대한항공 승무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약사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셋 낳으면서 집 앞에서 애들 키우면서 3남매 약국을 운영하게 된 게 19년도고요.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살도 찌고 해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달리기를 시작한 지는 이제 19년도부터 5년에서 6년 정도 되었고, 달리기에 푹 빠져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달리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런약사를 활동하면서 달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약사 면허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막연하게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지도 않게 또 입사가 돼서 한 3년 정도 비행기 탔습니다. 제일 먼저 좀 예뻐진 것 같습니다. 달리기 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5kg에서 6kg 정도 살이 빠졌고 근육량도 많이 생겼고 40대 중반에는 이렇게 살만 빠져도 이제 예뻐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외모적인 부분이 참 좋아졌고 두 번째로는 삶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달리기 하면 그 긍정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이들 셋 키우면 힘든 일들이 진짜 많은데 그래도 아침에 달리고 나면 오늘은 더 즐겁게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채널에도 나오게 됐고 유튜버로 활동도 하게 됐고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변화 중에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40살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서 지금 45살인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지금 저는 5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 생각이 들고 무릎 통증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고 아팠던 곳도 점점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잘하려면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보강운동, 달리고 나서 스트레칭 하고 잘 먹는 거 이렇게 세 박자가 잘 맞아야지 달리기를 잘하게 되고 온몸의 근육을 만들어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은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육이 없어지지 않게 계속 보강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다 아픈데 그걸 쉬면서 다시 보강운동을 해서 다시 달리기를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쉬고 다시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강운동, 스트레칭이 늘 중요하고 아프면 쉬었다가 또 하시면 그동안 달렸던 게 계속 쌓여서 점점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나가보면 50대, 60대, 70대도 너무 잘 뛰시는 분들이 많고 이번 춘천 마라톤 때 만났던 73세 어르신 너무 몸이 가볍고 너무 잘 뛰셔서 보니까 40번째 풀 마라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한 군데 아프신 게 없고 마라톤을 뛰셔도 뛰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고 이제 배워가면서 그렇게 마라톤을 뛰면은 안 다치고 부상 없이 뛸 수 있고 꾸준히 운동한 거를 바탕으로 달리기를 하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어서 아픈 거고 근육을 만들어가면서 천천히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대회는 보통 5km부터 10km, 하프코스 21km, 풀마라톤 이렇게 대회가 보통 있는데 5km 정도는 그냥 아이들하고 재밌게 뛸 수 있는 거리, 10km 정도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평소에 달리기를 안 해도 달릴 수 있는 거리이지만 21km 정도가 되면 이거는 달리기를 꾸준히 한 사람만 완주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풀코스 42.195km의 반을 달리는 하프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면 나도 언젠가 풀마라톤을 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프마라톤을 처음에는 목표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재밌게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달리기를 키로수를 정하지 않고 늘 30분만 뛰었어요. 그래서 매일 30분을 뛰어서 어느 날은 5km로 뛰고 어느 날은 걷고 오고, 저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리를 정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새벽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늘 나가서 달렸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달리다가 주말에만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한 1년 후부터는 뛰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서 주말에 10km도 혼자 뛰어보고 15km도 뛰어보고 20km도 뛰어보고, 그렇게 거리를 점차 늘려나갔고, 그때가 한창 코로나였어가지고 대회도 없었고 주변에 뛰는 사람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재밌게 뛰다가 22년도 가을에 서울 레이스로 첫 하프 1시간 41분 완주하고, 그 해에 풀마라톤 JTBC 첫 풀코스 3시간 53분 완주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발 모양에 따라서 신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신어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발 모양이 좀 특이하게 무지 외반증이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들은 그 브룩스 러닝화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친한 친구가 무지 외반증이 심해서 브룩스만 신고 있는데, 브룩스도 종류가 많아서 대표적인 모델을 신어보면 무지 외반증이 높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 앞에 발이 넓은 사람들은 와이드를 신는 게 좋고,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뛸 때 보면 약간 뒤뚱뒤뚱 거리게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아치를 잡아주는 신발을 안정화라 그래서, 안정화는 그냥 러닝화의 종류의 한 부분이라 브랜드마다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치가 좀 무너지는 거라 안정화를 신고 싶다고 하면 그런 모델을 신어보는 것도 좋고, 발목 아프신 분들이 아치가 무너진 경우가 많아서 발목 안 좋으신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달리는지 영상을 찍어서 좀 보시고, 아치가 무너지는 게 보이시면 안정화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 이후로 안정화를 계속 신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그 무너지는 부분이 안 보이고 다른 신발을 신어도 그 느낌이 없더라고요. 저는 신발은 한 달이나 2달에 한 켤레는 사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5켤레, 6켤레 사는 것 같은데, 올해는 맨발 달리기 하고 싶어서 비보 베어풋이라고 아예 없는 신발을 하나 샀었어요. 맨발 달리기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힐풋이 아니라 앞에로 착지하면서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근육이 성장할 수 있어서 그 신발을 신고 뛰었었고, 그거는 이제 다리에 무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만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노바블라스트 4가 집에 왔거든요.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못 신었는데, 지금 러너들 사이에서 그냥 일상 조깅화로 제일 유명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빠르지 않게 일상에서 뛸 때는 노바블라스트 4를 신어보고 싶어서 이번에 구입하였습니다. 슈퍼블라스트도 마음에 들어서 3위. 쿠션이 정말 좋아서 제가 일상에서 훈련할 때 신고 있거든요. 대회 때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신지 않지만 매일 6km, 7km 뛸 때는 늘 슈퍼블라스트를 너무 편하게 신고 있습니다. 2위 나이키 알파플라이 3는 남다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1위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부상이 생기는 것 같아서 2위로 밀렸습니다. 알파플라이 3는 신자마자 날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통통 튀는 느낌이 다른 신발하고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그 느낌이 좋은데, 올해 제가 엉덩이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그 신발을 신으면 다시 통증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10km 대회 때만 신고 있고 훈련용으로는 신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10km 기록에 도전한다면 알파플라이 3를 당연히 신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는 아디제로 3 올 봄에 사가지고 지난번 풀코스 때 신어서, 올해도 저는 아디제로 3가 제일 마음에 들고, 일단 카보나여서 빠르게 뛸 수 있거든요. 신발이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빠르게 뛸 때 진짜 좋아요. 저는 하프 정도까지는 그 신발 신으면 기록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에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발이 되게 칼발인데 그 신발을 신고 풀코스를 뛰면 물집이 안 잡히고 이 멍도 들지 않아요. 근데 나이키 신발처럼 꽉
맞는 신발을 신고 풀코스를 뛰면 한 30km부터는 발이 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맞는 신발은 하프까지만 신고 있습니다. 겨울 달리기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이런 패딩 같은 잠바를 훅 입는 게 아니라 안에도 얇은 히트텍 그리고 그 위에 러닝 자켓 이렇게 입고 바지도 레깅스 얇은 거 위에 조거 팬츠 입으면 되게 좋은데 영도에는 기모 레깅스가 좋아요. 나름 그 온도에 맞춰서 매일 뛰다 보면은 자기가 딱 원하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뛰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마다 느끼는 그 온도 체감이 너무 달라서 자꾸 뛰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신발이랑 장갑이 중요해요. 그래서 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로 내려가면 얇은 장갑 위에 두꺼운 장갑 이렇게 두 개를 끼면 손이 안 시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추운 날은 핫팩을 들고 가기도 하는데 영하 20도 내려갈 때만 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방수 운동화를 꼭 하나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신고 있는 방수 신발은 나이키 페가수스 쉴드입니다. 쉴드가 이렇게 방수가 된다는 말이어서 비 올 때도 뛰고 눈 올 때도 뛰다 보니까 그렇게 쉴드 신발을 꼭 하나 있으면 또 다 막혀 있어서 겨울에 되게 안 춥거든요. 바람이 안 들어와서. 근데 또 이런 신발은 무거워서 이 신발을 신고 매일 뛰다 보면은 또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만 딱 신는 게 좋으시고, 그래서 쉴드 신발을 하나 겨울철에는 준비하시는 게 좋고, 옷도 얇게 겹쳐 입고, 그리고 목토시 한 두세 개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모자 쓰시면 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승무원을 한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걸 좀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약국이 10평이거든요. 10평에서 9시부터 뭐 7시까지 이렇게 있으면 뭔가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달리는 그 시간이 저 너무 소중한 시간이어서 진짜 그 시간만 기다리거든요. 아이 셋 키우는 직장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누구랑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아이들과 그 약국 안에서의 생활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달리고 나면 그 쾌감이 너무 좋고 지금 저는 동네에서 동네 엄마들하고 크루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엄마들하고 아침에 한두 명이라도 만나서 수다하는 그런 게 또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친구들하고 재밌게 새벽에 30분간 뛰고 있습니다. 새벽 러닝의 장점은 특히 저같이 애기 엄마들, 저는 이제 애들이 좀 컸지만 아주 어린 애기들은 아빠가 봐줄 수 있고 뭐 친정 엄마가 봐줄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뭐 집에 가족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애기들이랑 다 잠든 시간에 여유롭게 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새벽 달리기이고 새벽 달리기를 하면 그 시간엔 보통 약속이 없잖아요. 진짜 매일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약속을 하고 와서도 새벽에는 늘 뛴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 달리기를 엄청 권하고 있습니다. 40대 엄마들이라면 늘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 집에 가면 저 같은 경우도 저녁을 막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운동을 안 하면 금방금방 살이 찌거든요. 식욕 조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보면 제일 유명한 게 그 나비 모양 펜터민이랑 요즘에 핫한 위고비, 삭센다, 주사제 이렇게 두 가지가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나갈 수 있는 제일 유명한 약들인데 저는 펜터민도 한 달 먹어봤고 삭센다도 딱 한 펜 맞아봤어요. 위고비는 맞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고가기도 하고 맞아보지는 못했는데 펜터민도 제가 식욕 조절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한 달 처방 받아놓고 정말 못할 것 같은 날에 하나씩 먹어봤거든요. 먹어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분도 좋고 그리고 밥을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집에 가서는 잠이 안 오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흘을 먹으면 확실히 안 먹으니까 살이 빠져요. 근데 약을 끊는 순간 요요가 2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2배씩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빠진 게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요요를 너무 경험했고, 삭센다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느낌인데 주사 한 번 맞으면 그날은 식욕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맞다 보면 위고비도 마찬가지인데 식욕 조절은 할 수 있지만 근육은 없는, 볼품 없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언제까지 주사를 평생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엔 요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고도비만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처음 시작도 힘든 경우에는 몇 달 정도 잠깐 쓸 수 있지만, 이제 정상 체중의 여자분들이라면 다이어트 약 대신 달리기로 이제 식욕 조절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매일 하나씩이에요. 매일 하나씩인데 처음 먹으면은 반알이어도 충분히 효과를 보거든요. 근데 몸이 또 여기에 적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약 자체가 정신적으로 안 먹게 만드는 약이다 보니까 펜터민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정말 강해요. 자꾸 찾게 되거든요. 먹은 만큼 또 찾아요. 그러니까 저희 약국에서도 보면 늘 먹던 사람이 다시 또 먹으러 와요. 늘 겨울 지나서 봄에 오시고 이제 여름 전에 오시고 계절성으로 늘 오시는데, 정신성 약물을 그렇게 먹는 거는 나중 노인이 돼서도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삭센다 같은 경우는 중독성까지 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뇨에도 도움이 돼서 당을 또 잘 쓰는 거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좀 더 있어요, 삭센다가. 그렇지만 삭센다도 금방 요요가 또 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만 쓰시고 늘 운동을 같이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삭센다 같은 경우는 매일 주사를 맞아요. 당뇨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귀찮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삭센다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훨씬 고가예요. 4배 정도 더 비싸거든요. 한 펜이 한 달을 쓰실 수 있는데 지금 시중 가격이 50만 원 정도니까 이게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너무 편리하고, 삭센다나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진짜 울렁거려요. 그래서 입덧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마 맞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울렁거려서 뭘 못 먹는 거예요. 소화를 안 시키니까 배가 불러서 뭘 안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는 좋지 않겠죠. 다이어트를 목표로 달리기를 한다 하시면 저는 공복에 달리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달리면 전날 먹은 거를 다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달린 다음에 계속 공복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뭐 레몬이나 야채나 이런 걸로만 이제 보충을 하고 바나나 하나 정도만 먹고, 그 이후로 점심때까지 식사를 많이 줄이고 이제 건강한 음식을 하면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술 많이 마시고 야식 많이 하시는 러너들은 한 10kg 정도는 이렇게 매일 달리기 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빼시더라고요. 이 열량을 태우는 데는 특히 공복유산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마 한 달, 2달 정도면 몸이 타는 느낌을 스스로 딱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체질이 바뀌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달리시면 많이 먹는 날이 있어도 그렇게 살이 안 찌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 들면 진짜 이 대사가 빠르지 않아서 계속 군살이 생기고 내장 지방도 안 좋아지고, 제가 보기엔 달리기로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하고 하루 정도는 쉬고 주말에 장거리를 뛰면은 그 장거리를 뛰면서 내장 지방이랑 군살이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풀코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주말에 20km 정도 뛰고 오면 확실히 탄탄해진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도 확실히 붙고, 그 20km 정도 뛰는 거는 근육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딱 보면 복근이 달라진 게 전후로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 30분씩 뛰고 주말에는 10km에서 20km 정도 뛰면은 군살은 다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보강 운동을, 스쿼트랑 복근 운동은 정말 따로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최근에 방송에서 슬로우 조깅에 대한 걸 나와서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70세 넘어서도 저렇게 조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슬로우 조깅이란 게 걷기와 다르게 다리에 힘을 주거든요.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이게 슬로우 조깅을 하면 앞쪽으로 뛰게 돼요.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이 걷기보다 근육을 훨씬 잘 만들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을 해보는 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식단은 잘 안 했었는데 이번 춘천 마라톤 2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는 야채랑 과일만, 탄수화물이랑 육식은 오전에는 안 먹는 게 이제 저의 목표고요. 아침에 너무 배고픈 날은 바나나 먹고 뛰러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갔다 와서 사과, 그리고 제가 비트도 좀 챙겨 먹고 있고 당근, 양배추 요 정도 해가지고 아침을 먹고요. 점심에는 현미밥, 곤약밥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이랑 점심은 잘 먹어요. 근데 늘 야채를 많이 먹어요. 양배추는 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단호박 이런 식으로 해서 점심은 샐러드도 이렇게 곡물 많은 샐러드 먹고 점심은 닭 가슴살도 먹고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정말 배부르게 먹고요. 또 저녁도 간단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5시, 6시쯤에 간단히 오트밀이나 이런 거 약국에서 챙겨 먹고 저녁은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춘천 마라톤 전후로 해서 제가 몸무게를 한 3kg 정도 이제 감량을 했고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으로는 내년엔 채식을 한번 해볼까도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이랑 두부로 해서 단백질을 콩류랑 해서 많이 먹어보고 이제 정말 러너로서 건강한 음식만 챙겨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스를 제가 써본 적이 없었는데 그 작년에 제가 종아리 부상으로 한 2달 정도 달리기를 못했을 때 파스를 정말 종류별로 다 써봤거든요. 소염 진통제에 들어있는 성분의 파스가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소염 진통제에 써있는 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아세클로페나 플로비프로펜, 이부브로펜 해서 그 펜자 들어가 있는 게 소염 진통제 파스여서 정말 아프실 때는 파스 혈류가 많이 돌아가는 그쪽에 파스를 붙여서 주무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렇지만 제일 인기 많은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는 빛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케토프로펜 성분 같은 경우들은 밖에서 뛰는 러너들은 안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 점은 좀 유의하시는 게 좋고 늘 통증을 달고 있는 만성 통증 러너들이라면 한방파스나 멘톨 성분의 파스들 이렇게 발라주시면 확실히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따뜻한 파스 도움이 됩니다. 붙이는 파스에 알러지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바르는 파스 쓰시면 좋으시고요. 또 스프레이 파스도 시원해서 훈련 중에 쓰시면 혈류 효과가 좋아서 쥐나거나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막 다친 통증에는 얼음찜질이 좋다 그러거든요. 그때 염증을 확 가라앉혀줄 수 있기 때문이어서 하루 이틀 된 통증에는 시원한 파스가 좋고요. 오래된 통증에는 이제 혈류를 잘 개선해줄 수 있는 파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뜻한 파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파스 중에도 보면 이제 카타플라스마라고 도톰한 파스가 있는데 그 파스에는 수분 함량이 많아서 붙여놓고 떼었을 때도 잘 떼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얇은 파스 괜찮으시면 얇은 파스 쓰셔도 되지만 피부가 예민하고 붙였을 때 알러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도톰한 파스로 사셔서 붙이시면 되십니다. 러너들은 이 에너지를 잘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제도 잘 드시면 좋거든요. 비타민 B군, C군, D군 해서 매일매일도 좋은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지만 마라톤 전이라면 아르기닌 같은 거는 이제 혈액도 잘 돌게 하고 심혈관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한 1주 전에서 2주 전부터 챙겨 드시면 좋으시거든요. 저는 꼭 아르기닌 챙겨 먹고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쥐나 통증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마그네슘은 축적 효과가 있는 거여서 한 일주일 전부터 마그네슘 약간 고함량 액상으로 미리 챙겨 드시면 이제 달리기 할 때 쥐나는 거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을에 마라톤이 열리기 때문에 정말 감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C 같은 경우가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도 꾸준히 챙겨주시면 좋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경옥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 아프거나 호흡기 질환 안 좋으신 분들은 폐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게 있어서 보약처럼 이제 달리기 전에 한 열흘 전부터 경옥고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사실 수 있는 영양제들이 더 많잖아요. 네, 일반 의약품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약국에서만 사실 수 있는데 그게 허가받기가 훨씬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고 도움이 돼야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함량이어도 좀 더 까다롭게 걸러진 일반 의약품을 드시면 좀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의약품과 다르게 처방 없이 약국에 오셔서 바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님들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도 엉덩이 부상이 있으면서 정형외과에 다녀오면 정형외과에는 보통 근육이완제랑 아세클로페낙, 이게 아세클로페낙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에 잘 듣는 진통소염제여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먹으면 염증이 확실히 빨리 가라앉아요. 그러고 이제 통증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 약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는 뭐 브루펜 계열, 덱시브브로펜 이런 건 진통 효과가 좋은 약들이고요. 그리고 달리는 도중에 너무 아프시는 분들은 이제 타이레놀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타이레놀은 간에 많이 부담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같이 긴 장거리를 뛸 때는 이제 내장기관도 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으면 간에 부담이 돼서 더 길게 못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 안 남았을 땐 괜찮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을 때는 진통제보다는 오히려 파스 같은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통소염제를 수시로 너무 아플 때마다 훈련하고 바로 또 먹고 다음날도 습관적으로 먹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간 수치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자연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항염증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비트즙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뭐 강황이나 생강같이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항염증 성분으로 염증을 다루면은 좋고 장거리나 달리기는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있으면 꼭 쉬셔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또 근육을 만들어서 다시 달리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는 진짜 큰 부상이 있거나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실 때 그럴 때 드시면 좋고 너무 아플 때 진통소염제를 먹고 통증을 달래가면서 뛰는 거는 이제 몸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젠식스 같은 경우는 브루펜 성분. 브루펜 성분도 신장에 또 안 좋아요. 브루펜 성분은. 근데 뭐 몇 알 먹는다고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지만 일단 다 간 대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서 느끼기에는 독성 물질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소염 작용은 좋지만 그런 독성 물질을 많이 먹는 거는 몸의 컨디션에는 길게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달리고 나서 제 삶이 너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하루 종일 달리기 생각만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요즘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느낌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40대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스트레스 너무 많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 스트레스 받아서 이 힘든 마음을 아이들도 저희들도 달리기라는 좋은 운동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고 돈을 내야 되지만 정말 러닝화 하나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있는 운동화랑 집에 있는 러닝복 입고 가볍게 달리기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을 담아 제가 런약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약국에서도 늘 오시는 손님들한테 약 드시지 말고 저랑 같이 달리자고 제가 맨날 권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동네 크루도 벌써 30-40명 정도로 커졌거든요. 그래서 달리기에 그 재밌는 마음과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런약사 정보라였습니다.